자, 여러분의 가정고민 해결사 조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신질환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요. 이혼 상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정신질환 배우자와의 힘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정신질환이 그 자체를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관리하고 조절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정신질환자들의 대부분이 일단 본인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하더라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정신질환이 진짜 종류도 많아요. 가장 힘들게 하는 조현병, 조울증, 의처증, 의부증,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편집증, 망상장애, 또 성인 ADHD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들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각종 이혼 사유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얼떨결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얼떨결에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한두 달밖에 안 만났는데 막 상대방 부모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결혼을 빨리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신다고 그래요. 난 네가 너무 마음에 드니 빨리 결혼을 해라 라고 서두르시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사주거나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는 거를 막 약속을 하신대요. 자, 이런 얘기는 거의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들 왜 그러시겠어요? 아, 내가 이 걱정스러운 내 자녀를 나를 대신해서 평생 돌봐줄 적당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이 이 사태를 파악하기 전에 막 숨 돌릴 틈을 안 주고 결혼을 성사시키고 돈까지 묶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 자체가 보통 심신의 질병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조현병 아내와 한 10년 넘게 사셨는데 귀가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때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였는데 청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고, 그리고 시력이 아주 크게 저하되는 경우도 봤고, 또 그 외에 본인 몸에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그 진단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멍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걸 보고 적응장애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적응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배우자의 심각한 정신질환 때문에 오래 고통받으신 분들은 적응장애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묻는 말씀이 있어요. 변호사님, 이혼 안 되면 어떡하죠? 저 이혼 안 되면 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요? 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특히 그 정신질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그동안에 뭐 수년 내지는 길면 한 20년 넘게 계속 공격을 받은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원래 멀쩡했어. 근데 너가 결혼한다면 이렇게 됐잖아. 너가 평생 책임져.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아픈 저 사람을 버려서야 되겠나, 이런 심한 자책감을 갖고 오십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는 하나 이분들도 사실은 참다가 인내심의 한계에 달해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걱정, 저 이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아픈 내 배우자를 이렇게 버린다고 법원에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사건을 해보니까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사자, 질환을 갖고 있는 당사자 자체가 질환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고 있느냐. 자, 치료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같이 치료를 해서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 자기의 질환을 인정하지도 않고 치료도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혼 쪽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정신질환 자체에 관한 거예요. 자, 질환의 종류가 뭐냐,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좀 고치기 어려운, 예를 들어 조현병 같은 경우, 조현병이 심하면 참 정말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치료가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정도가 심하고 기간이 오래됐다 하면은 이혼 판결을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걸 판결문에 쓰지는 않는데 법원에서 정신질환인 부모와 사는 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두 분이 노력을 잘해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안 된다면, 완치가 안 된다면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서 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에요.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같은 물 안에 사는 물고기들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물고기가 계속 독을 내뿜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물고기들도 다른 가족들도 다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경우에 10년 넘게 한쪽의 부모가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아이들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너무 늦기 전에 이 정신질환인 부모와 분리하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재산은 넉넉하게 나눠주세요. 그래야 그분이 앞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가능하면 넉넉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실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하지만요,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늘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찾아주세요. 안녕.